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급 불어 기사 읽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설 분석에 이어서 추가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댓글에도 남기기는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외국어로 된 이런 사설 같은 기사를 100%다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 군데의 조언을 많이 구했었고, 그중에 이제 제가 지금 파리에서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 원어민 교수님에게도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찍기 전까지 답변을 받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영상에 넣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어서 좀 미스테리가 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자세하게 다시 볼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찝어서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이 앞에 영상을 안 보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사설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배경적인 측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법안이 약간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 법안 통과가 가지는 의미가 뭐였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법안이 지금 우리 시기에 통과된 걸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기사들 중에서도 경제 관련된 기사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예산안 통과 이런 기사들을 봤었죠. 근데 이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무관한 그런 법안 중에서 지금 통과한 게 이게 처음이라서 가지는 어떤 의미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로 같은 경우는 정치적 색깔이 어떤가요? 피가로는 이제 우파 쪽, 보수 쪽에 속하는 신문지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지금 피가로지,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이 법안에서 반대를 하는데 진보 계열, 좌파 이쪽에서도 똑같이 또 이 법원에서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 기사랑은 크게 관련이 없지만은 그냥 배경 지식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메디아파라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고슈 쪽, 진보 쪽, 그쪽에 이제 기사를 많이 다루는 매체인데, 이 이제 매체에서도 보면은 pour le retrait de la loi Avia 이러면서 loi Avia가 왜 이제 철회돼야 되는지 뭐 그런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반대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다 반대하고 뭐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약간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 여지가 많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구나라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배경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이제 정보를 드린 거고요.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요 문장이었죠. La censure est pavée de bonnes intentions. 요거는 제가 댓글로도 남겨드리긴 했는데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요게 어떠한 그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 속담 표현 같은 거에서 따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표현은 뭐였냐면은 아까 잠깐 보이기도 했지만은 요 표현이었어요. L'enfer est pavé de bonnes intentions. 요 사이트는 뭐냐면은 제가 주로 이제 이런 속담이나 표현적인 거를 검색을 할 때 많이 참조를 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랑테어노트 요거랑 제가 또 댓글 남겨드렸던 엑스프레시오 요 두 가지 사이트가 이런 속담이나 표현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 좋아요. 주로 랑테어노트가 좀 더 짧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엑스프레시오는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제 의미랑 이제 기원이 나오는데 뭐 기원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일단 의미를 보면은 La meilleure volonté du monde peut conduire aux pires catastrophes.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이게 어때요? 아주 제일 나쁜 재난, 아주 카타스트로프, 아주 이제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이제 속담이 있었는데, 이제 렁페어 대신에 라 쌍수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모르면 몰랐겠지만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런 표현도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뭐 어떤 표현 같은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의견을 담은 기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속담 같은 거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건 사실 뭐 어떻게 외울 방법이 없고,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표현 따온 것이었다. 그 뜻은 그런 뜻이었다. 좋은 의도를 가져서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보여주는 거였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것인데요. 원래 이제 이런 거는 프랑스의 문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쉼표를 한번 주의해서 봐주세요. 쉼표를 보시면은 지금 n'obéissent à aucune des règles civiles, fiscales, pénales. 보통 우리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사를 볼 때 마지막 그 항목 앞에 에를 쓰죠. civil, fiscal, et pénal. 근데 여기 기사는 지금 어때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이게 어떤 문체거든요. 제가 문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떨 때 쓰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보면은 밑에도 뒤에도 l'injure, la menace, le harcèlement, le lynchage 하면서 여기 앞에 보통 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죠. 요게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떨 때 쓰는 것일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애를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A, B 하고 C까지가 끝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열하는 게 그냥 거의 다 포괄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범위를 다 포괄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애를 쓰지 않고 쉼표로만 이어고 문장을 끝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뒤에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여기 뒤에도 뭐 엑셀배가 더 등등등이 훨씬 많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설명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어떠한 규칙도 지키지 않는다 했을 때 시빌, 피스칼, 페널이 끝이 아니라 다른 또 규칙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SNS 상에서 굉장히 뭐 모욕도 많이 일어나고 막 위협하고 괴롭히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의 종류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뭔가 암묵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라고 쓰지 않고 그냥 쉼표로 하고 마쳤다. 이 지금 나열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죠. 그런데 글쓰기 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외국인이 글쓰기 할 때 봐주는 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쓰면은 뭔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글쓰기가 있음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자, 우리 지금 두 번째 여기 모티프를 가볼게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어떠한 명확한 현실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지금 나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 구조화에서 보고 있는 거였는데 두 번째 이유가 르모티프였죠. 근데 이 르모티프에서 제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판결 이유라는 뜻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보니까 그 정도까지 뭔가 법적인 용어의 뜻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모티바시옹, 르모티프. 그러니까 그냥 이 지금 법이 생기게 된 그런 동기, 의도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모티바시옹이나 뭐 la raison pour laquelle cette loi a été créée. 뭐 그런 느낌에서 지금 요 르모티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사실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크게 다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어디 보자. 네, 요 단락에서 이제 볼 게 많았는데요.
일단은 참고적으로 이제 프랑스와 슈고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조금 유명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문장을 검색해서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거였지만은 지금 제가 여쭤본 그 프랑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사람의 일을 보고서는 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유명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왜 유명했냐라고 하면은 자, 이 사람이 2019년에 어떤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성 라리비앙입니다. 벌써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인터뷰한 기사 같은데 다 볼 건 아니고 요 잠깐 처음 부분 보면은 요 사람인가 봐요. 사진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Nous nous sommes déjà habitués à vivre sans la liberté. 우리는 벌써 이미 자유가 없이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이 어떤 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l'avocat au conseil et écrivain, proche de François Fillon comme d'Emmanuel Macron, estime dans son livre Sans la liberté, à paraître le 26 septembre, que les gouvernements grignotent l'état de droit dans une indifférence totale.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작가이면서도 이제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제 좀 유명했던 것 같고, 이제 이 당시 유명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냈는 책의 내용이 지금 보면은 뭐라고 했대요? 정부가 레타드 도화를 갉아먹고 있대요. 베뇨 때는 갉아먹는 거거든요. 레타드 도화도 이거 하나의 용어였는데 잠깐 살펴볼게요. 요거는 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레타드 도화를 검색해서 제가 하고 들어온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프랑스에서 믿을 만한 사이트, 비피블릭이란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정보들을 다시 당연히 신뢰가 가능하니까 좋은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자, qu'est-ce que l'état de droit 했을 때 요거는 뭐냐면 l'état de droit peut se définir comme un système institutionnel dans lequel la puissance publique est soumise au droit.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시스템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서 요새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 어, 이 한스 켈슨이라는 이 사람도 프랑스에서 법을 공부할 때 좀 자주 언급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학교에서 법 앙토니스정 오토아라는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 들을 때는 사실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가 넘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놀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만큼 많이 보이는 거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는 이제 이게 일단은 뭐였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돌아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람이 우리 이제 국가, 정부가 법치주의를 점점 갉아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유가 우리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글을 쓴 거겠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뭔가 작년에 조금 핫했던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피용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모르시면 안 돼요. 프랑스와 피용도 프랑스 총리였죠. 사르코지 대통령이었나? 그 당시 총리였고, 이제 대선도 출마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 프랑스와 슈호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서 대망의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하냐 했을 때 제 이제 프랑스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잘못 봤을 것 같아요. 대충 봤을지 아니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드가 아니라 라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설명 줬는데 자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드, 에이, 엉 요 구조였던 거예요. 자, 을 다시 한번 이제 진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뭐 느프리성 플리스라는 것처럼 뭐딱 그건 아닌데 아무튼 느, A, 엉, B라는 구조였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드가 틀린 게 아니었고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지금 이 루아 언티페이크 뉴스에서부터 요 시트 구vernemental de certification de l'information까지 하면서 점점 뭔가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요 시트 구vernemental 요게 뭔지를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하다가 뭔가 저도 약간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은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음, 그 뭐죠 정부 사이트 뭐 코로나 대책 이런 거 정부 보여주는 사이트에서 네상폭스 코로나 비루스라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굉장히 뭐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뭐 하면은 옮는다, 뭐 하면 낫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팩트 체킹을 한 그런 뉴스만 보여주는 어떤 란을 만든 거야.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해가지고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엄청난 이제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많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Le gouvernement supprime sa page controversée des coronavirus. 결국은 삭제했어요. 이 지금 네상폭스라는 그 란을 삭제해버리게 됩니다. 잠깐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뭐 누군가가 이제 했던 건데 읽어볼게요. La crise du COVID-19 favorise la propagation de fake news.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가짜 뉴스의 확산을 더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plus que jamais, il est nécessaire de se fier à des sources d'informations sûres et vérifiées.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검증이 된 출처의 정보를 그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c'est pourquoi le site du gouvernement FR propose désormais un espace dédié.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떤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프랑스의 어떤 자유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l'État n'est pas l'arbitre de l'information. 정부가 이렇게 정보를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고 처음에는 막 반박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이 지금 말하는 그 메장 폭스 코코나 비교수가 바로 요 시트 gouvernemental de certification de l'information이었어요. 요 실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2018년에 그렇게 법으로 지금 공포가 된 이 가짜뉴스도 시작을 해가지고는 지금 막 현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가짜뉴스를 뭐 가짜뉴스가 있네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이트까지 하면서 스푸프화가 ébranle les piliers de notre démocratie. 자,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 스푸프화는 당연히 명사는 명사인데 저도 당연히 권한이라 생각을 했어요. 권한이나 권력. 그런데 푸푸어의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세네학들 잠깐 제가 켜놓은 걸 볼게요. 요거는 지금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푸푸아에. 푸푸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당연히 기본적인 뜻은 뭔가 권력이나 권한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가다 보면은 지금 봐야 할 거는 이게 구베르느멍이라는 뜻, 구베르느멍 정부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층,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정부에서도 정말로 뭔가 권력을 딱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이제 더 크게 그냥 쉽게 보면은 그냥 지금 현재 정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라 현재 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마크롱 정부라고 했을 때 마크롱 정부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재작년에 이 가짜뉴스도 시작을 해가지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 관련한 거를 통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문장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뭔가 되게 이 문장 자체가 애매모호한 요소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실체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애매모호했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것까지 지금 이 정부는 아주 우리의 자유를 자꾸 제한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라는 거였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아마 누가 마지막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뭔가 이제 자세한 실체는 맞지 않았지만은 그 구조적인 측면은 요게 맞았다는 거,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런 식의 그 구조였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댓글로 질문 주신 거였는데 이 미션 안클루지브가 왜 안클루지브냐? 라는 거였거든요. 일단 왜 단수가 아니냐, 뭐, 아니, 왜 복수가 아니냐 했는데, 일단 목적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겠죠.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클루시브라는 거가 왜 붙었을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마치 écriture inclusive처럼, écriture inclusive 뭔지 아시죠? 이제, 요렇게 점해서 es 해가지고 여성형까지 있다는 거를 표현해주는 그런 것처럼, 무슨 개념이 있냐면은, 소시에테 안클루시브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소시에테 안클루시브 하면 벌써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는 용어라고 하네요. 선생님 말로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나온 지 꽤 된 용어인 거 보면 2011년부터 이런 말이 나왔었죠. 자, 이게 뭔지를 한번 잠깐 보면은 뭐 일단 제가 틀어놓은 걸 먼저 볼게요. 이건 르몽드에서 나왔던 기사 같은데 다 볼 건 아니고 음,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Une société dite inclusive s'adapte aux différences de la personne, va au-devant de ses besoins afin de lui donner toutes les chances de réussite dans la vie. L'inclusion exige donc que pour s'appliquer entièrement la mobilisation et la volonté collective des corps sociaux, politiques et économiques afin de repenser leur mode de réflexion et d'organisation pour l'intégration des personnes les plus fragiles. 크게 그냥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이 지금 안클리지브, 소시에테 안클리지브라고 부르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다름에 다 적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다름에 적응해가지고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는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나름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이렇게 주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그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장 이제 조금 레펙션 레플리프라이즈한 사람들 굉장히 이제 미노리티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겠죠. 소수 집단들. 뭐 소수 집단들은 여러 집단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바로 이 소시에테 안클루시브라는 것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뭐 c'est une société sans privilégié, exclusivité et exclusion. 뭔가 딱히 더 특권도 없고 더 차별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는 것도 없고 다 포괄하는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바로 이 소시에테 앙클루지브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에크리티어 앙클루지브랑도 연결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소시에테 앙클루지브처럼 세트 미션 앙클루지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게 뭐였어요? 뭔가 다 이제 포괄하는 거였죠. 다 포용을 하고. 우리 여기서 민호기 때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알고리즘이 이러한 뭔가 포괄적,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다 차별하지 않고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혐오가 일어나고 또 다른 자유의 침해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거를 쓴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혐오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은 자유는 결론적으로 속박을 당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뭔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조금 미스테리가 풀린 점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은 같이 또 고민해보고 답변을 찾아나가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게 우리의 지금 유튜브 컨텐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모르면 다른 아시는 분이 나타나서 답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추가 영상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새로운 기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